본 방송은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수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산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후와 일상, 그리고 변화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저는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진희선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니의 지구촌 협력편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 저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두 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은옥입니다. 네, 오늘의 전체 내용은 총 4파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계 시민의 움직임, 둘째는 한국 시민들의 실천과 한계, 세 번째로는 개인의 행동이 시스템으로 성장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현해 볼 수 있는 실천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파트에 대해서 구분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조금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라서 한 번에 이야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코님과 담임과 함께라면 4파트 모두 아주 흥미롭고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시작하는 시간이니 시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경훈의 이제 시작이야. 바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세계 시민의 움직임. 누가 먼저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저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8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회 건물 앞에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10대쯤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큰 피켓을 하나 들고 있고요. 멀리서 보니 직접 손글씨로 쓴 피켓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후를 미래의 숙제로 미루지 말라.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의자 하나, 피켓 하나,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이 행동은 곧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어린 10대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다른 학교로 번져나갔고 학교에서 동네로, 그리고 동네에서 도시로 번져갔어요. 시청 앞 한 사람의 행동과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공감이라는 것을 얻으면서 혼자였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여러 사람들의 합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었을까요? 한 1년 뒤 2019년 9월 20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가 응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뉴욕, 런던, 베를린 수많은 도시에서 동시에 기후 행동을 하자는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의 피켓은 단순히 구호로만 끝나지 않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후 행동은 정치인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결국 정치인들의 회의 테이블에서는 기후라는 단어가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에서 시작된 목소리가 결국 정치와 제도의 안건으로 전 세계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작은 10대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진다는 일.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6년 전에도 유튜브가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나마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긴 하지만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에서 특별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150명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했다고 해요. 전문가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총 149개의 권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1일 이 최종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됐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실제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데 초안으로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단순한 방청객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자로 초대받았다는 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내용과 설계도 달라집니다. 이런 흐름은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 뉴욕에서도 기후주간이 열렸습니다. 도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약속을 만들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꼭 기후가 아니더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 규칙으로 변모하고 연결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시민혁명으로 근대화를 이룬 프랑스다운 모습입니다. 15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를 정책 입안자들이 수용한다. 정말로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정책이 되는 모습. 부럽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프랑스와 뉴욕에서의 시민 참여. 정말 부러운 모습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은 한 명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면 그런 내용이 관심을 받고 최종적으로 정책 검토로 만들어진다는 것.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 채널이 많아진 시대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방송 3사나 아니면 대중적인 일간지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후위기니 하는 단어와 시민들의 의견, 행동들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기후위기와 같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아요. 잘 찾아보면 기후위기 관련한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주도할 만한 유튜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가십거리나 관심거리 같은 그런 작은 주제들로 그렇게 다루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참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의 행동이 안건이 되고 안건이 정책의 의제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을 묻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공청회로 참여, 공감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론의 반복 노출입니다. 반복적인 노출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이때 정치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이나 규칙, 규정 등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5가지의 단계, 쉬운 듯 어려운 듯. 이를 간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한 명의 개인 행동,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개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수의 행동이 이어졌죠. 그 다음으로는 다수의 목소리가 더 많은 다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정책 전문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개인의 목소리가 정책 또는 제도로까지도 변모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다양한 사례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한 명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 아직은 기후위기를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탄소 배출권이라는 상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상품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약 1만 원,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미 1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10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인의 관심, 정부의 규제, 기업의 참여에 따라 그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10배나 차이가 나는 탄소 배출권이요? 와우. 이미 10년 이상 거래할 수 있었던 상품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할 것이 참 많네요. 유럽의 가격이 한국보다 10배나 10배나 높고 그것이 관심도의 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담임님과 에코님이 얘기해 주셨던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등 모든 곳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이죠.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안권의 나라는 이러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참여하는 소규모 단체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례를 2부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이 실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1개 줄이기. 거의 15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1개 줄이겠다는 캠페인. 너무나도 놀라운 시도였는데요. 목표는 에너지 200만 TOE 절감.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다시 설명하면 1TOE라는 것은 원유 1톤이 내는 열량. 이 말도 어렵긴 하네요. 그럼 107억 칼로리는 어떠세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정의한 방식인데요. 1TOE는 107억 칼로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2,000 칼로리를 소비하니까 1TOE는 약 500만 명의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15년 전에 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의 목표가 200만 TOE 절감이었다고 합니다. 500만 명이 다시 200만 번.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네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목표를 설정한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4만 TOE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쉽게 가능했다고 해요. 건물 효율화, 시민 참여, 태양광 보급 등의 도시 기반의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은 학교 지붕과 공공건물, 아파트에 작은 발전소를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넘어서서 에너지 소비자인 우리들의 일생이 에너지 생산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시기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전기 소비자에서 전기 생산자로 경험이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해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수익성, 그 외의 다양한 제약 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금융 상품의 연계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더불어 공간 편의성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약해서 보면 소비자들의 참여, 규제의 간편화, 금융 서비스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얘기겠군요. 네,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개의 사례에서 볼 때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모여서 다수의 의견이 되고 정치인이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현실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한국에서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 행동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시민 한 명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듯 싶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참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게다가 연금이라니 귀가 쫑긋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이름이 참 잘 붙여진 것 같아요. 연금이라면 보통 꾸준히 들어오는 돈 떠올리게 되잖아요. 햇빛연금은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팔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나눠 받는 구조를 뜻합니다. 태양광이 우리 집이나 마을의 작은 연금 통장이 되는 셈이죠. 네. 똑같은 형식으로 바람연금도 같은 원리예요.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간 지역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팔아 얻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매달 배분해 주는 거죠. 햇빛과 바람이 자연이 주는 월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생산자이자 투자자가 되는 모델이군요. 그러니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어요. 충북 제천, 전북 부안 같은 곳에서는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에요. 참여한 주민들에게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이 정기적으로 배분되고 있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햇빛 통장이라고 할까요? 바람연금도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전남 신안이나 강원도 영동 같은 지역은 바람이 워낙 세잖아요. 이 지역에서 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 주민들이 일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 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해보려면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장 큰 건 초기 설치비예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는 설치 비용이 크거든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또한 또 발전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경관 논란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소음을 낸다, 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에서 자주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제도와 금융 지원이 더 필요하다. 결국 제도와 금융이 함께 움직여야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모델의 진짜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의 주인의식과 에너지 전환의 책임감을 함께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동안 전기를 소비만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생산자, 참여자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단순히 새로운 수입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햇빛과 바람은 원래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원인데 그 혜택도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옥상, 우리 마을 바람길에서 이런 모델이 시작되고 있다면요. 아마 연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따뜻하고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번에 노래를 들으시고 개인의 행동이 시스템으로 성장하기 조금 가볍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죠. 김성호의 회상. 이번 시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나 규칙의 변화를 통하여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전기 조금 아끼고 분리 배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맞는 말입니다. 혼자만 하면 티가 잘 안 납니다. 개인의 행동은 마치 개인의 걸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은 뒤로 걷고,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걷죠? 즉, 각각이 따로 행동하면 힘도 분산되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같이 행동하고 같이 걸으면 힘도 방향도 생각도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면 가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죠.
먼 길을 떠나는 고속버스와 같은 경우라면 목적지도 같아집니다. 작지만 버스비와 같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비용을 같이 내면 버스 운전사도 고용할 수 있고 버스 회사도 차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이 가면 개인 행동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힘도 생기고, 또 목적지가 같으면 버스 회사 같은 기업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정기 운행까지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오, 좋은데요? 내가 혼자 전기 아낀다고 분리배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파트 한 세대가 같이 하면, 아파트 한 단지가 같이 하면, 또 한 개의 행정동이 같이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한 개의 구가 같이 하거나, 한 개의 시, 한 개의 도, 한 개의 국가. 와, 그럼 전 세계가 같이 하면 그 힘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네요. 그 시작은 한 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와. 그렇다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그 시작인 것 같네요. 개인의 힘은 그 시작점, 그 힘이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리고 제도와 연결될 때 변화는 눈에 보이게 커집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을 지금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시작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인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민센터 등 소식지나 웹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우린 발견할 수 있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수많은 시작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가 같은 곳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변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변화를 리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여주 구양리에는 구양리 햇빛 둘의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민들이 함께 돈도 모으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해서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공동체 활동에 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도 출범했는데요. 농협 및 여러 지역 농가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해서 햇빛 연금 또는 햇빛 배당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나누는 모델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발전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주민 에너지 협동조합, 지방정부 연계 사업, 시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 같은 단체들은 기후전환 정책 감시, 제도 개선 요구, 캠페인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지역 단위 환경 모임들도 많아요. 작은 활동이라도 같이 하면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체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지만 작게 실천하는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공원 정화 활동이 있어요. 버려진 쓰레기 줍기, 꽃 심기 같은 거죠. 공기가 좋아지고 공간이 깨끗해지면 동네 분위기도 달라진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는 에너지 절약 주간이라는 캠페인도 있어요. 가정에서 전등 끄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냉난방 온도 조절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꽤 큰 절약이 되더라고요. 걷는 날 만들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매주 끈 월 1회 차 없이 출근 또는 등교하기를 해보는 겁니다. 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도 차량 배출이 줄고 건강도 좋아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용부 전기 절약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혹은 복도 전등 타이머 설치 같은 작은 요청을 관리소에 하면 실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학교, 직장 혹은 동호회에서 기후사랑 동아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소한 실천들을 모아서 작은 프로젝트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디어 활용도 가능하죠. SNS에 자신이 실천한 것 사진 하나 올리거나 우리 동네 절약 사례를 공유하는 글 쓰는 것도요. 작은 목소리가 퍼지면서 공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제도나 제한 없어도 실행 가능한 작은 활동들을 스스로 골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 또 이게 규칙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한 것 중 하나만 골라보세요. 공원 정화든 걷는 날이든 동네 전등끄기든 함께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함께하기 어려우면 친구 한 명만 같이 해도 좋아요. 혼자 시작하면 부담스럽지만 둘이 하면 힘이 생긴답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말 혹은 다가오는 날 중 아무 날이나 하나 골라서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변화에 동참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황가람의 반딧불. 자,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넘어오면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을 통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먼 이야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가적으로 큰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거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아마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태양열 얘기 나왔었잖아요. 도심 속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 찾기 대작전.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옥상 찾기 대작전이요? 외곽 지역이나 시골 같은 곳은 자연이 우거져 있잖아요. 우리의 기후 위기를 지키는 곳인데 그곳을 허물면서까지 또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심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자는 거 어떤가요? 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자는 캠페인.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옥상 찾기 대작전, 그게 뭘까요? 도심 속에서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동네 지도를 두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의 위치를 찍어서 공유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심 포인트 지도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도심의 햇빛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당장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다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옥상 찾기 대작전 같은 작은 시작도 의미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심 옥상에는 광고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꼭 도심 속 광고판이 아니라 아파트의 옥상, 일반 주택, 일반 상가, 대형 빌딩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광고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햇빛을 모아 에너지를 만드는 일.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만 있다면 광고판 대신 노는 공간에 태양판이 올라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정부가 제도와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도심 곳곳의 옥상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은 본래의 자연다움을 지키고 도시는 훨씬 더 도시답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물마다 한 달 전기 확보량을 공개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건물은 이번 달 전력 자급률 80% 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서로 건물 간의 긍정적인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민들도 전기가 절약되는 공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건물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겠죠. 건물 가격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간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런 선순환이 생기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건물과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변화가 커지고 결국 도시 전체가 바뀌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실천 아이디어로는 도시 빗물 재활용이 있습니다.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장 탱크를 두고 모은 빗물을 청소나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잔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외국 도시에서는 이미 빗물 저장소가 의무화된 곳도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많은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 빗물을 모아 쓰기 시작하면 수도 요금도 줄고 도시의 물 순환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청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에요. 포장재를 최소화하고요.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담아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요새 이런 가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이용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답니다. 매출이 늘면 가게가 더 오래 버티고 지역에 더 많이 생기니까요.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서 장을 보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응원하는 행동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옥상 태양광, 빗물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상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기 아쉽죠? 더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럼 플로깅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로깅? 네, 플로깅. 조깅이나 네, 산책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요. 운동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SNS에 인증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줍기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가볍게 참여하기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공유 냉장고. 우리도 여기도 있잖아요. 공유 냉장고. 푸드 쉐어링 같은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아직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남은 음식,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 등을 공유 냉장고에 넣어두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죠. 해외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도시숲 돌보기 활동은 어떨까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네 가로수에 물을 주고 작은 숲을 가꾸는 거예요. 여름철 폭염에 특히 효과적이겠네요.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늘 온도가 몇 도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와 동시에 주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기후 일기 쓰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내가 한 작은 실천은 무엇이는지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에 그러게요. 남기면 참 좋겠네요. 꼭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이 정도만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운동도 되고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SNS에 기후 일기 해시태그로 공유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기록이 모이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나눔 장터, 리사이클 마켓 참여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 봤었는데요. 버리려던 물건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도 줄고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동네 카페, 주민센터, 작은 광장 어디서든 열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동네 리사이클 장터 이렇게 이름만 붙여도 금세 정기 모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텀블러 챌린지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한 달에 일주일만이라도 단 하루라도 커피나 음료를 살 때 텀블러를 쓰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일회용 컵을 7개 줄일 수 있고 1년이면 80개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자랑하자면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 텀블러 할인해주는 그런 샵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나도 경제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음식 남기지 않기 캠페인도 있어요. 식당에서 먹을 만큼만 시키고 남으면 포장해 오기. 특히 단체 회식이나 모임에서 우리 잔반 제로로 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중요한 건데 포장 용기도 종이로 그리고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부담 없이 챙겨올 수 있겠더라고요.
네, 좋은 이야기들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지역 농산물 이야기 나눠볼까요?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동네 시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장을 보면 운송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선하고 지역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잘 찾아보면 이러한 접근을 하는 소규모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보고 또 같은 목적지의 버스처럼 새로운 목적지를 만드는데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정말 유익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도 싶습니다. 한 명의 개인과 소규모의 단체, 의견이 성장하고 제도화되기까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무엇이든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한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혼자 걷는 것은 외롭지만 둘이서, 셋이서 함께 걸으면 길이 되고요. 그 길이 넓어져서 모두의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드는 동행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서는 작아 보이는 행동이 같이 하면 큰 힘이 되는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기후위기, 어렵고 거창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장바구니 하나, 전등 스위치 하나, 걷는 한 걸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두 분 말씀처럼 결국 중요한 건 시작과 함께함입니다. 오늘 나눈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야기처럼 변화는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동이고 그 행동이 모여 내일의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작은 동기가 되어 내일은 조금 다른 선택, 조금 더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들 함께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봉학 시인님의 금음달이라는 시를 기반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네. 만나요. 다음에 또 다음 만나요. 시간에 네, 봬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